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수열. 그 중에 개차 수열과 군 수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몇 급수에 관련된 것도 같이 보긴 할 건데, 몇 급수와 수열의 합 형태로 표현된 수열은 다음 시간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바로 개차 수열이에요. 자, 만약에 1, 2, 4, 7, 11, 16 다음과 같이 표현된 수열이 있습니다. 얘는 등차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일까요? 1, 2, 4까지는 등비 수열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8이 아니라 7이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11이 주어집니다. 16이 주어졌고요. 여기서부터는 더하기 1을 하였고, 여기서부터는 더하기 2를 하였고, 여기는 더하기 3, 여기는 더하기 4, 여기는 더하기 5지요. 얘를 AN이라고 했을 때 얘도 새로운 수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BN이라고 할게요. 그럼 써볼게요. A1은 1이에요. A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1을 더한 2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A 세 번째 거는 1에다가 1을 더하고 2를 더한 4라는 숫자가 존재할 겁니다. A의 네 번째 항은 초항인 1에다가 1과 2와 3을 더한 7이라는 숫자가 될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A1은 A1이고요. A2는 A에다가 B1을 더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이거를 B1, B2, B3, B4, B5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BN이라는 수열을 했으니까. 그럼 A3은 어떻게 돼요? A1에다가 B1과 B2를 더했어요. 이게 왜 세 번째 항인데 두 개까지 더했냐? 자, 1항과 2항이 관계에서 첫째 항이 만들어졌어요. 즉, AN 두 개의 항을 통해서 BN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이라도 두 개만 더합니다. A 네 번째는 A1 더하기 B1 더하기 B 더하기 B3이네요. 즉, 이 얘기는 뭐냐? AN은 A1에다가 B1부터 어디까지 더해? B의 n-1항까지 더하게 되는 게 아니냐,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가지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개차 수열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라고 씁니다. 자, 이런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시그마도 배웠었죠. 시그마 덕분에 조금 편해졌어요. 자,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개차 수열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몇 개를 구해 볼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 1, 3, 그 다음에 7, 13, 21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AN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차이 먼저 구해봅시다.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8. 짝수네요. 짝수들을 점점 더 볼까요? 2, 4, 6, 8이란 등차 수열이에요. B에는. 그러면은 얘는 공식을 바로 써볼게요. A에는 1 더하기 초항 1이니까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짝수의 일반항은 얼마? b에는 지금 2n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2k. 1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공식은 배웠었는데 n-1까지의 공식은 안 배웠어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분의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n-1 n-1 더하기 1이 되면서 요 뒤에 거는 요건 지워요. 즉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가 약분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얼마? n제곱 빼기 n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실제 대입을 해볼까요? 1 대입하면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이네요. 2 대입하면 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3이네요. 3 대입하면 9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7이네요. 맞죠? 이렇게 성립한다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 형태로 주어지면 여러분은 꽤 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그마 다항식 형태는 사실 큰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예시부터는 좀 혼란해집니다. 1, 3, 7, 15, 31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어라? 이게 AN이래.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6, 이게 BN. 뭐예요? 2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따라서 구하게 되면 AN은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제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등비 수열인데 시그마를 통해서 보는 거는 자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헷갈리는 4가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 빼기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제곱. 그럼 네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 빼기 1제곱이에요. 뭔가 비슷비슷해. 하지만 조금씩 달라. 이거 어떻게 푸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고생을 합니다. 특히 중위권, 중하위권으로 내려올수록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편인데, 자, 항상 얘기를 했죠. 등비수열의 시그마 공식을 쓸 때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건데, 초항, 공비, 항의 개수를 확인부터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항, 공비, 항의 개수를 분명히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맞죠? 자, 뒤에다 쓸게요. 얘 초항은 2고요. 공비는 2예요. 항은 n개입니다. 밑에 거는 초항이 1이고요. 공비는 2고요. 항은 n개예요. 항은 어디서 보느냐? 1부터 n까지라고 했단 얘기는 n개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항이 1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은 알 수 있죠. 2의 0제곱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엔 초항이 2고요. 공비도 2인데 항이 n-1개입니다. 왜? 1부터 n-1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거는 초항이 1이고 공비는 2고 항이 n-1개예요.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써보면 2 빼기 1에 2에 n제곱 빼기 1입니다. 그냥 공식에다 고스란히 갖다 대입한 거예요.
R 빼기 1에 A에 R에 N제곱 빼기 1. 참고로 니네가 여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 들어오는 거는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n개면 n개, n-1개면 n-1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얘는 2 빼기 1에 초항이 1이고요. 항의 개수는 n개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밑에 건 뭐냐? 2 빼기 1이고요. r 빼기 1이니까 초항이 2고요. 공비가 2인데 항의 개수가 n-1개예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얘는 2 빼기 1이고요. 초항은 1이에요. 그리고 항의 개수도 n-1개네요.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디가 차이 나는지 확인해 줄까요? 자, 요거에 따라서 여기가 차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어디가 차이 났냐? 바로 여기가 차이 났습니다. 초항이 차이가 나요. 오케이? 항수에 따라서 거듭제곱 형태가 차이 나고 이 수열의 형태에 따라서 초항이 차이가 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초항이 공비는 일단 2고요. 초항이 2입니다. 항의 개수는 n-1개고요. 빼기 1. 자, 이렇게 됩니다. 1이니까 없다고 치고 1 더하기. 자, 2 곱하기 2의 n-1제곱은 2의 n제곱이고요. 빼기 2니까 2의 n제곱 빼기 1. 다음과 같아요. 이게 뭐다? 이 수열의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을 대입하면 2 빼기 1은 1, 2 대입하면 4 빼기 1은 3, 3 대입하면 8 빼기 1은 7, 4 대입하면 16 빼기 1은 15, 5 대입하면 32 빼기 31은 31 이렇게 주어지겠죠. 맞죠? 요게 바로 개차 수열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개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군수열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군수열. 자, 군수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두 번째, 군수열이에요. 군수열은 쉽게 말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는데, 정수 형태와 분수 형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둘 중에 어려운 형태는 무슨 형태일까요? 어려운 형태는 뭘까요? 대다수 학생들이 분수가 좀 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분수 형태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어려운 건 정수 형태입니다. 왜냐면은 분수 형태는 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통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이 여러 개면 통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좀 제약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 형태는 제약되는 형태가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찾기 나름이라서 조금 더 문제 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정수 형태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수형의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수 형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정수 형태는 주로 구해야 하는 게 각 군의 초항, 아직은 각 군 뭐 이런 표현을 모르니까 일단 먼저 쓰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n 군의 합, 그리고 1에서 n 군의 합 등이 제일 기초적인 겁니다. 여기 제일 기초적인 거고요. 무슨 말이냐? 자, 1, 3, 5, 7, 9, 11, 13, 15, 17, 19. 근데 만약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군수열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얘를 첫 번째 가로 안에 들어있는 집단이라 해서 1군이라 얘기합니다. 군은 보통 이렇게 집단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 운동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1군, 2군, 3군, 뭐
이런 거 들어봤었죠. 맞죠? 그랬을 때 나눈 집단의 단위. 얘는 그럼 몇 군? 당연히 2군. 그냥 뒤에 있으니까 두 번째니까. 3군과 4군 점점점에서 n군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한 형태를 보면 1군엔 항이 1개, 2군엔 항이 2개, 3군엔 항이 3개, 4군엔 항이 4개 이렇게 있겠네요. 이거는 지금 이 군수열의 특징이지 다른 군수열은 다를 수도 있어요. 각 군수열마다는 성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이거는 제일 편한 예시를 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군수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군의 초항을 알고 싶어요. 각 군의 초항. 각 군의 초항이라는 거는 각 군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숫자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1, 3, 7, 13, 그 다음에 여기에 뭐 21이라는 숫자들이 있겠는데 그 숫자들을 성질을 파악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럼 각 군의 초항을 보니까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남은 건 개차 수열 정도가 있겠네요. 조화 수열은 여러분 교육과정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개차 수열이네. AN 있고 BN이 뭐인? 짝수 2의 N인. 그러면은 구해봅시다. AN은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인데 이거 아까 계산한 적이 있어요. 2 곱하기 2분의 N 대신 N-1, N 플러스 1 자리에 N-1 들어가니까 N이 됩니다. 지워지고 N제곱 빼기 N 더하기 1 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3 나오고 3 대입하면 7 나오고 한다 했죠. 아까. 이게 각군의 초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n군의 합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4군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 4군 안에 들어있는 요 항 4개를 더하고 싶다. 요 얘기예요. 더하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n군의 합이라고 하면은 일단 일반화 시킨 거죠. 초항이 n제곱 빼기 n 더하기 1부터 시작을 하고 뒤에 항들이 뭐 이렇게 주어지는 수열을 얘기하는데 n군의 특징은 지금 뭐예요? 특징을 먼저 보면 초항은 주어져 있고요. 항의 개수가 n개예요. 일단 이런 거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수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까? 바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차이가 여기 얼마씩 나? 2, 2, 2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등차 수열학 공식을 써도 되겠네요. 어떻게? SN은 등차 수열학 공식 2분의 항은 n개라고 했으니까 n 2a 2n제곱 빼기 2n 더하기 2 플러스 n-1 곱하기 2 요겁니다. 이게 등차수열 공식이죠. 등차수열 공식에 까먹었으면은 등차수열 다시 보고 오세요. 수열의 합을 다시 보거나 혼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식에서 얘랑 얘가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남느냐? 2분의 2n 세제곱이 남는데 얘랑 얘가 또 지워져요. 즉 뭐다? n 세제곱이다. n 세제곱. 해볼까요? 자, 1군의 합은 1이에요. 1 대입하면 1이죠. 2군의 합은 3 더하기 5, 8이네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7, 9, 11은 더하면 27, 3 대입하면 27. 이렇게 더하면 32, 64네요. 4의 세제곱 64. 성립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에서 n군까지 총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총합을. 전부 다 구하고 싶어요. 어허. 1에서 n군까지 총합을 다 구하고 싶으면, 자, 1군은 여기다 1 대입하고, 2군, 그러니까, 1군의 합, 2군의 합, 3군의 합,
해서 마지막 n군의 합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이 n군의 합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맞잖아. 1구는 얼마야? 1의 세제곱, 2구는 2의 세제곱, 3구는 3의 세제곱, 4구는 4의 세제곱, n구는 n의 세제곱. 바로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런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정수 형태의 제일 기본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각 군의 초항을 구하고 n번째 군일 때 그 군의 합, 군 안에 있는 항들의 합은 얼마고 1군부터 n군까지 전부 다 더하면 얼마일까? 라는 의문을 풀어낸 겁니다. 실제 여러분의 내신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수학능력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형태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왜? 봐서 알겠지만 계산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이렇게 긴 계산이 아니라면 좀 더 간단한 형태의 문제로 바꿔내든가 아니면은 이 형태의 문제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느냐?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라 생각하고 지울게요. 큰 지우기를 눌렀는데 전체 삭제가 됐네요. 자, 뭐냐면은 정수 형태일 때, 분수 형태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자, 분수 형태일 때는 이제 각 군의 형태를 찾기는 좀 쉽습니다. 대신에 가로는 안 쳐줘요. 1분의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점점점 같이. 그 가로는 안 쳐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군을 나눠야 됩니다. 딱 봐도 알겠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나눈 거예요? 분모가 1, 2, 3, 4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냐? 안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1, 2분의 1, 2, 3분의 1, 1, 3, 4분의 1, 3분의 2, 2분의 3, 5. 5? 아니다, 5 잘못 썼다. 5 말고 4. 점점점.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나눌 거예요? 얼핏 봐서 1 대충 이렇게 나눕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질 파악하면 못해요. 성질 파악하면 못해요. 왜? 얘는 분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기약분수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정수 형태로 바꿔놓은 형태를 얘기합니다. 위에처럼 4분의 4 같은 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4분의 4 같은 거를 전부 다 1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2분의 2도 1로 바꿨고 4분의 2는 2분의 1로 바꿨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꾸는 걸 얘기하는데 밑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1분의 1, 2분의 1, 1분의 2, 3분의 1, 2분의 2, 1분의 3, 4분의 1, 3분의 2, 2분의 3, 1분의 3. 자, 이거면 좀 더 형태가 보기 편한가요? 자, 무슨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스톱 해놓고 빨리 보세요. 스톱! 자,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1구는 분자 분모를 더해서 얼마? 2. 2구는 분자 분모를 더해서 얼마? 3.
3구는 분자 분모를 더해서 얼마? 4. 4구는 분자 분모를 더해서 얼마? 5.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수 형태는 제일 먼저 군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군을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특정 항이 몇 군, 몇 항, 혹은 전체에서 몇 항이에요. 전체에서 몇 번째. 전체에서, 글자가 이상하다. 전체에서 몇 항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수형뿐만 아니라 정수형에서도 물어보는 형태예요. 근데 분수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편이긴 하죠. 자,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은 이 수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볼게요. 만약에 21분의 10 얘는 전체에서 몇 번째 항일까? 전체에서 몇 번째 항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21분의 10. 전체 몇 번째 항이야? 자, 그럼 전체 몇 번째 항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얘가 몇 군 몇 번째 항인지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지금 각 군의 형태를 보면 1군의 항이 1개, 2군의 항이 2개, 3군의 3개, 4군의 4개 이렇게 규칙성 있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몇 군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전까지 일단 숫자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만큼을 계산하면 되겠죠. 참고로 얘는 분자 분모를 더하면 얼마? 31이에요. 얘는 30군입니다. 왜 분자 분모 더하면 1군이 2였고 2군이 3이었어요. 그럼 31은 30군이겠죠. 30은 30군이에요.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인가 파악하고 싶은데 분자를 보게 됩니다. 왜? 각 군에서 1, 2, 1, 2, 3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죠. 그럼 얘는 10이네요. 얘는 30군의 10항이에요. 30군의 10번째 항이다. 요 얘기입니다. 30군의 10번째 항까지는 좋았는데 1군부터 29군까지 몇 개의 항이 있나 궁금해요. 그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29까지 K입니다. 왜? 각 군마다 항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2분의 29, 30, 15가 되네요. 435. 435. 맞나? 435 맞을 거예요. 435 맞습니다. 자, 435,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29군의 마지막 항이 A434, A435하고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9군 끝. 29군, 여기 30군부터 A의 436하고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30군. 자, 그러면 10번째 항이니까 얼마예요? A의 445번째겠죠.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틀리는 것보다 나아요. 손가락을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손가락 엄청 좋은 겁니다. 손가락 하나만 없어. 그럼 숫자를 10까지 못 세. 와. 물론, 이게 뭐, 다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기초적이고 유화틱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계산 방식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445다. 그럼 몇 번째 항? 445항이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분수 형태일 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문제. 정수 형태일 때 많이 나오긴 해요. 정수 형태일 때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분수 형태일 때는 보통 웬만하면 수열의 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수열의 합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이 형태예요.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1군의 합이 얼마예요? 1입니다. 2군의 합이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라서 2분의 3이 나와요. 3군의 합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이고요. 3분의 3 1이에요. 2가 나옵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더하면 2분의 5가 나옵니다. 각군의 합이 규칙성을 띠고 있죠. 규칙성 띄고 있잖아. 그럼 5군의 합은 얼마? 3이 되겠죠. 6군의 합은 2분의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경우는 1군부터 10군까지 더하여라.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열의 합은 잘 안 나와요. 왜? 얘만 해도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 통분 엄청 해야 돼요. 통분 엄청 해야 되는데 통분 어떻게 해요? 10군까지 더하여라. 통분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주어지는데 얘와 같은 예외는 존재한다. 이런 형태일 때는 수열의 합, 그러니까 군수열의 합을 구할 수도는 있다라고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의 군수열과 개차수열 했죠?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몇 급수와 수열의 합 형태로 표현되는 수열 같이 보도록 할게요.